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LG전자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백미진입니다. 제목 페이지부터 웬 한자어랑 이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약간 의아하실 것 같은데요. 남녀 간의 이별뿐만 아니라 그 회사 내에서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는 여정 또한 이별이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이 수파리는 제가 어릴 때 검도를 처음 배우면서 듣게 된 단어인데요. 좀 전에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지킬 수, 깨뜨릴 파, 그리고 떠날리 이렇게 세 한자어로 된 단어입니다. 이 수 단계에서는 기본기에 충실한 배움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다음 파 단계에서는 수 단계에서 익히고 배웠던 그 기본기를 바탕으로 나만의 개성을 드러낼 것을 강조해요. 그리고 마지막 리 단계에서는 그동안 갈고 닦았던 기본기와 그리고 나만의 개성을 가지고 새로운 영역을 창조해 나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처음 이 수팔이라는 걸 들었을 땐 저도 이제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어떤 단어들 중에는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 있어 이 수팔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렇습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제가 벌써 입사 6년 차인데요. 처음에 MC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입사를 해서 현재는 CTO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센터라는 곳에서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사해서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게 뭔지 죽어라 파본 적도 있었고 그렇게 찾아낸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익히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수를 찾아서 한 차례 이별을 겪어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회사 생활에 어떤 것들을 통해 이 수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2009년에 입사를 했는데요. 저 때만 그랬던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입사 첫 해에는 보통 교육만 하다가 끝이 나고 제게 있어서 이 수 과정을 본격적으로 수련하게 됐던 해는 2010년과 2011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뭔지 이 회사에서 찾기 위해서 정말 죽어라 팠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해에 야트광이 될 정도로 야트광이 되었습니다. 보통 처음 입사한 신입사원한테는 허드렛 일이 맡겨지게 마련인데요. 저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제게 처음 맡겨준 업무는 배터리 사용량을 측정하는 업무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분과 이제 비슷한 업무죠. 이렇게 배터리 사용 시간을 측정하는 업무가 처음 맡겨졌는데 이렇게 해서 처음 맡는 일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작게는 10분, 길게는 10시간 단위로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를 반복을 했더니 제 눈엔 어떤 패턴이 하나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로 배터리를 많이 소모하는 어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저한테 이제 일을 줬던 상사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태스크라는 이름으로 배터리 사용 시간을 개선하는 업무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신입사원이 처음 맡았었던 허드렛 일이었는데 이게 태스크라는 이름을 달고 나니까 왠지 제가 되게 거창한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혼자서 뭔가 되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으쓱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름 바뀐 거 말고는 전혀 바뀐 게 없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계속 측정하고 분석하는 일을 반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시켜주는 일이었었는데 이제는 태스크라는 이름을 달고 제가 맡아서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찾아냈었던 그 패턴을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계속 또 측정을 열심히 죽어라 팠죠. 그렇게 해서 개선한 결과 그 전에는 15시간밖에 사용할 수 없었던 자사의 배터리 사용 시간이 49시간이라는 300% 이상의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우의 수를 계속 죽어라 파면서 찾아낸
추가해 어떤 개선사항을 더했을 때 그 당시에 스마트폰계의 혁명이었던 아이폰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결과를 찾아냈어요. 제게 처음에 이 허드렛 일로 맡겨졌었던 배터리 사용량 측정 업무가 드디어 그 해에 잘한 일을 뽑는 BWA라는 곳에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허드렛 일로 맡겨졌었는데 이렇게 뭔가 상까지 받고 나니까 정말 뭔가 해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일은 제게 이메일 소모전류 마에스트로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비타민도 받았어요, 저. 그렇게 베스트 워커 어워드를 마지막으로 제가 여지껏 했던 소모전류 업무를 마무리하고 제 원래 본업이었던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발자였거든요. 네, 소프트웨어 개발자였어요. 하드웨어 개발자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다시 본업으로 복귀를 했고 첫 번째 그 하드웨어 업무만 했지만 또 다른 새로운 배움이 있어서 많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근데 심지어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돼서 되게 많이 설레기도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처음 단독으로 맡는 개발 업무이고 현지에 뚝 떨어져 있었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지에서 그저 개발 업무를 빨리 캐치업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좀 경험이 좀 더 많으신 분들이면 다른 방법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별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그저 아까 배터리 소모전류 측정할 때처럼 또 밤낮 없이 그저 죽어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개발하던 코드를 계속 밤낮 없이 또 죽어라 계속 봤어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한 달쯤 지났을 때는 우리 앱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게 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마스터했다라는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게 되니까 저는 누가 어떤 이슈를 던져도 별로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번 소모전류를 하면서도 그랬고 이번에 개발 업무를 캐치업하면서도 그랬고 죽어라 파다 보면 안 되는 일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 죽어라 판다는 거가 제 장점이자 강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기의 성과를 계속 얻고는 있었지만 아직 연구원 2년차밖에 안 됐을 때였고 되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좀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프트웨어 앱 개발자로서 하드웨어 업무도 해보고 현지에 나가서 직접 사업자 대응을 하면서 제품 양산 과정에 전부 참여할 수 있었던 경험은 그 누구에게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게는 작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의미 있는 작은 그런 성과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제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전문가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그렇게 첫 출장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나서 저는 버라이존의 담당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두 번째 출장을 가게 됐어요. 이번에도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첫 출장과는 약간 다른 게 있었는데 이번엔 모델이 한 개가 아니고 이 네 모델을 맡아서 나갔다는 겁니다. 네 개를 한꺼번에 맡는다는 거는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도 저를 출장지에 나오라고 부른 사람도 없었고 가라고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계획을 해서 나갔어요. 제가 첫 출장 이후로 제 일과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아침 7시에 출근을 해서 현지에 있었던 그 제 기능 담당자하고 매일 아침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아침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밤새 어떤 이슈는 없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기능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모양으로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아침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제가 아침에 7시에 출근하고 자발적으로 출장을 나간 데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가 시키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이 일은 제가 주인인 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나갔던 출장지에서는 한 가지 재밌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제가 수후 과정 동안에 소모전류 업무를 그렇게 죽어라 판 덕분에
그 당시에 소모전류 이슈가 나와서 출시를 못하게 생길 뻔했었던 휴대폰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하드웨어 업무만 그렇게 하고 있냐고 맨날 구박만 들었었는데 그 사건을 해결을 하고 나니까 되게 고맙다는 말들을 많이 듣기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 이슈가 처음부터 저에게 떨어졌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저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소모전류 경험해본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을 잘 마무리하고 그 휴대폰이 잘 출시하는 것을 보고 난 후에 저는 귀국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한 달 뒤에,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저는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버라이존을 맡아서 일을 하던 게 좀 인상적이셨는지 제게 2012년도에 주요 모델이었던 이 옵티머스 G의 전 사업자, 기능 담당자, 기능 리더라는 것을 맡겨주셨던 겁니다. 이때가 주임 2년차 때였어요. 고작 주임 2년차에게 기능 리더라는 걸 맡겨주셔서 되게 감지덕지하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 타이틀이 되게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번째 출장을 다녀온 후에 저는 그 북미의 3개 메이저 사업자를 모두 무사히 대응한 덕분에 저희 기능의 북미 EAS 기능 전체 리더라는 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임 2년 차인데 이런 타이틀은 겸손보다는 좀 거만해지기 쉬운 타이틀이었어요. 그리고 늘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었지만 항상 같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배움에 목말라 있는 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이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남녀 간의 이별뿐만 아니라 내가 이 회사 내에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 또한 이별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그 어떤 순간에도 이별이 쉽지만은 않죠. 아마 남녀가 이별을 어려워하는 거는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을 사랑했는지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조직에서의 이동도 많이 어려워하죠. 제가 조직 이동을 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같은 조직에서 한 가지 업무만 계속 하다 보니까 정체되어 있다라는 느낌과 또 다른 것을 배워야 되겠다는 강한 욕구가 생겼습니다. 저는 좀 더 성장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조직 이동을 할 수 있게 최종 승인을 해주실 실장님을 만나는 데까지 거의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실장님을 만나서 제가 가려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MC의 성장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실장님께서는 가서 많이 배우고 많이 성장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흔쾌히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만우절날 거짓말처럼 CTO 조직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조직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컨설턴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MC에서 했었던 것처럼 또 수 단계를 주거랍하면서 저만의 개성을 조금씩 드러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와 계십니까? 아마 이 수아, 파와, 리 중 어떤 단계에 와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어떤 분들은 제게 고작 주임 4년 차밖에 안 된 네가 어떻게 리를 논할 수 있냐고 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이 리가 그저 득도하는 거에서 끝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리를 한 번 맞이하는 것만으로 끝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게는 오늘 하루를, 그리고 내가 맡은 프로젝트를 수파리의 한 과정을 통해서 겪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수파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직 이동이라는 수파리를 한번 겪고 나니까 이 새로 맡게 된 수파에서 이 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됐어요. 물론 가끔 재미없을 때도 있고
좀 지루할 때도 있는데 이 또한 어떤 숲파리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더 하루하루를 적극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올 숲파는 또 어떤 모습일지 많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저처럼 한 번씩 지금까지 했었던 일들을 적어보시면서 숲파리를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만약 리 단계에 와 계시거나 이 리를 꿈꾸고 계시다면 한 번쯤 스스로의 성장과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 이별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